새로운 형태의 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포문 말고 새로운 형태의 포문이 자바 5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C++에도 있는 형태의 포문이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포문을 for each 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init, condition, step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제어주를 우리가 전통 포문에서 사용하는데 이 세 형태의 포문에서는 변수 선언과 우리가 반복할 복합 타입을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배열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열 변수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열 변수의 각 타입, 그 배열 변수의 각 요소를 차례대로 유지할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새 for each 포문에 사용되는 그 변수는 이 전통 포문에 사용하는 변수처럼 반복을 제어하는 제어 변수나 아니면 색인 변수가 아닙니다. 값 자체, 복합 타입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차례차례 유지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전통 포문 말고 반복자를 이용해서 복합 타입에 있는 각 자료를 차례차례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for each 포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배열이 있을 때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모두 방문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통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간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8이 되면 이런 형태의 포문도 안 쓰고 오히려 이렇게 strea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가 직접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반복을 대신해 주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형태의 포문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for each 포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for each 포문은 몇 번을 반복하냐면은 이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for each 포문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for each 포문은 꼭 원시 타입의 배열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체 타입에서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처럼 자바 라이브에 정의되어 있는 많은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도 즉 복합 타입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형태의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for each 문을 사용할 때에는 여기에 이런 실제 타입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이 경우에는 bar를 쓰게 되면 좀 더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때 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 each 포문을 작성할 때는 이 bar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for each 포문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문장을 우리 대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element equal 1 하면은 끝나고 나면 이 new list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정수 배열을 선언하면 모두 0으로 초기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1로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0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이 이렇게 실행되고 나면 엘레멘트의 요 현재 값인 0이 들어가겠고 그거를 1로 바꾼 것 뿐입니다. 즉, 이 값을 배열 값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은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바꿔봤자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객체 배열이다. 객체 배열이 되게 되면 이런 문장이 실행이 되면 A라는 변수와 list i는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참조 변수나 list i라는 참조 변수나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aset o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10개의 객체가 모두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call by value밖에 없고 이 call by value에서 참조 타입을 call by value로 전달됐을 때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특성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for문은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그 복합 타입에 있는 요소를 이 변수, for each for문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 대입된 변수를 수정해 봤자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객체 배열의 경우에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용해서 수정자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실제 배열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상태도 같이 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C++는 이제 참조 reference variable로 요 제어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 얘를 받거나 배열에 있는 요소를 받거나 똑같은 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가 기존의 그 전통 폼으로 작성했던 것을 for each 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통 폼을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 경우가 복합 타입에 유지된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히 배열의 용량과 크기가 다른 경우예요. for each 폼은 항상 얼마만큼 반복된다?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이 됩니다.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반복이 돼요. 그런데 배열은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열을 사용하는데 배열의 앞부분만 쓰고 있다. 그러면 for each 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닌 경우, 우리가 시작을 0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for each 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열의 맨 끝에서 거꾸로 방문해야 되는 경우, 또는 뭐 짝수 또는 홀수생에 있는 요소만 방문해야 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자체도 짝수 홀수의 경우에는 뭔가 플래그를 둬서 스킵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번거롭겠죠. 차라리 색인 변수를 뭐 1부터 한다든지 0부터 하고 플러스 2를 하면 짝수, 홀수거를 접근하는 것이 더 간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뭐 find 같은 함수를 만드는데 배열에서 어떤 값이 있는지 찾으면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뭐 return i 뭐 이런 i 값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 포문을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 배열에서 요소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서 element equal 1 해도 배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배열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 원시 타입 배열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색인을 전통 포문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복합 타입을 병행으로 반복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두 개의 배열, A 배열과 B 배열이 있는데 두 개의 배열이 같은지 보려면 for int i는 0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if ai가 doesn't equal bi면 뭐 return false 뭐 이런 식으로 return true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죠. 그래서 이 포문에서는 A만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B도 같이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for each 포문에서는 반복되는 복합 타입은 하나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포문에서 여러 개의 복합 타입을 동시에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썼던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로 다음 중 세 포문을 사용하기 적합한 경우 여기서 용량은 크기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수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요거는 가능하죠. 문제없죠.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구하기.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위치를 구하려면 색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기존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메인 메소드의 파라미터. 여기 초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열이다.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요 메인에 있는 요 그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콘솔에서 어떤 프로그램 시행할 때 그 프로그램에 인자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인자에 나열된 이 것들이 문자열로 변환돼서 메인에 전달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요 프로그램을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이름이 포함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자들만 프로세싱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도, 레, 미만 찍힌다. 이게 조금 옛날 리눅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자바에서는 이 프로그램 인자는 실제 프로그램 인자만 들어온다.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 108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uplicate zero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배열이 주어졌을 때 0을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0을 하나씩 늘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옮겨오고 이제 추가되는 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요 5와 0은 이제 그 배열에서 이제 삭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1, 2, 3, 0이 하나도 없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보시면 in place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place는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in place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추가 공간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게끔 바꿔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스로 한다는 것은 그대로 원래 새로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추가 공간을 만약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옮겨옵니다. 옮겨오는데, 자,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가 0을 가리켜요. 그러면 옮겨와요. 옮겨오는데 i를 0을 옮겨놓고 여기는 이제 j라고 하면 j는 하나 더 가서 0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리고 j는 여기 가리킬 거고 그 다음에 온 다음에는 3, 5, 0, 그 다음에 j가 또 0을 넣고 4. 크기가 잘못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스로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거죠. 옮겨오는데 0이 있으면 그 0을 하나 더 늘리면 돼요. 늘리고 계속 복사해 오면 됩니다. 인플레이스로 안 하고 추가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봤는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보통 변수를 이렇게 i와 j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뭔가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면 인플레이스로 똑같은 과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진행할 때 j랑 ij를 다 같이 이제 출발하면서 j가 있고 둘 다 0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if i list i가 0이 아니면 i는 그냥 증가하면 되고요. 플러스 i 증가하면 되고 j도 같이 증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else 만약 list j가 i가 0이다. else if 0이다. 그러면 0이면은 j 플러스 1에도 0을 넣어야 되죠. 근데 이 0을 넣는 순간 요 값이 0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겠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더라도 이 duplicate 제로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서부터 처리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앞에서 힘들면 뒤에서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경우에 다시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뒤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0이니까 0을 붙이고 4, 0, 0, 5, 3, 0, 0, 2, 1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뒤에서부터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여기의 위치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서 채워 넣고 가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로 우선 원래 배열을 쭉 검색을 해서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을 합니다. 이 개수가 0개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0개가 어떤 개수만큼 있을 때 그러면 요 뒤에서부터 쭉쭉쭉쭉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카운트가 0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모두 0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J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 J는 아까 그림에서 요 위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 3개이면 원래 배열보다 3개 뒤부터 0을 채워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J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for int 뒤에서부터 하니까 i는 array.length -1 해서 i는 0. 실제 우리가 반복을 할 거는 여기서부터 쭉 처리해 나가면 돼요. 처리해 나가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i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j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0이면 0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렌스보다 이 J가 그러니까 J가 이 안에 얘가 지나가서 이 벗어난 걸 지나서 이렇게 들어온 순간에는 현재 I의 위치에 있는 값을 1로 복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한 번은 복사가 되겠죠. 5는 5 이렇게 한 번 복사가 되겠고 0일 경우에는 0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부분이 무조건 J가 어레이 렌스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I에 있는 걸 옮겨오고요. 그 I가 0이면 0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J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네, 답이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91%대 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알고리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어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앞으로 13주에 볼 그 실습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실습 시험 언급이 나와서 이 기회에 그 저지 사이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습 시험은 이 judge.koreatech.ac.kr을 이용해서 시험을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사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들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Y가 되어 있는 건 이제 그 해결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있죠? 문제 아닌데. 요거 1077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요 배열에서 중복이 존재하는지 찾는 거예요. 찾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 1, 2, 3, 4는 중복된 게 없으니까 false를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이트와 그 리트 코드의 차이점은 리트 코드는 요 함수만 만들면 돼요. 입력을 우리가 처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저지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처리해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입력 설명이 있고요.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진다. 다음 줄부터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카드 수 N이 주어지고 포켓몬 카드를 나타내는 N개의 정수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시험일 거니까 자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에 보시면 자바의 경우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메인은 클래스로 만들고
메인 함수에서 입력을 처리하고 출력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할 때 언어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직접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클립스에서 만든 다음에 다 테스트를 하고 일로 옮겨와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테스트 케이스 수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배열의 크기를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만큼 new int n 이렇게 하면은 다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5를 입력받아서 5개의 종수 5, 4, 7, 1, 4를 넘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입력받고 그 테스트 케이스의 첫 번째 거 입력받고 값을 출력해 주고 그 받았던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데이터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푸는 거예요. 여기가 뭐 입력이 테스트 케이스가 100개면 100개를 다 받은 다음에 각각 해결하려고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돼요. 입력받고 해결하고 입력받고 해결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배열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팅을 한 다음에 소팅을 하면 똑같은 값은 연달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n 로그 n 소팅하는 비용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선형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소팅한 다음에 전체 배열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true, false가 나왔는지 컴파일러를
true,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기 0이 돼서 요 제출이 활성화되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맞음. 그러면 해결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지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문제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다. 가장 짧은 문자열 찾기. 첫 번째 줄에는 문자열의 수 n이 주어지고 두 번째 줄부터는 길이가 1 이상 n개의 문자열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받은 다음에 string string의 문자열을 만들고 for int i는 n equal in next line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F를 못 받아들여요. 아니, 그러니까 F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pitch가 입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next line을 부르게 되면 지금은 여기서 5를 취하고 버퍼에 그 end of line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ext line은 빈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 n번 했으니까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스트로베리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저지 사이트에서 입력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정수 다음에 get next line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그 end of line 그 문자를 버퍼에서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 end of line을 제거해 주는 코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걸 다 받아서 가장 짧은 문자를 출력하면 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아직 안 배운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 string min
min 렌스보다 i의 렌스가 더 작으면 이렇게 구현해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문자 정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줄 단위 문자 입력을 받을 때 그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때만 한 번 더 end of line 캐릭터를 처리해 줘야 된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저지 사이트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저지 사이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배열과 문자 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문자 배열과 문자 열은 서로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우리가 C에서는 캐릭터 배열로 문자열을 처리할 수도 있고 캐릭터 포인터로도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얘 시작 주소를 S가 그냥 가리키는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이 데이터를 넣고 리스트가 이 주소의 시작을 가리키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C, C++에서 전통 문자열은 문자 배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문자열은 자바에서는 string이라는 타입으로 처리하고 문자 배열은 캐릭터 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string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어레이를 대입할 수 없고 string을 받아야 되는 어떤 함수에 문자 배열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요 C엔 C++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ing은 생성자 중에 문자 배열을 받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 주소와 크기를 줘서 문자 배열에 있는 일부만 가지고 문자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은 우리가 문자열을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new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생성자를 직접 부를 경우에는 new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배열은 문자열처럼 이 println이나 print를 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의 정의. 이거를 왜 우리 지금 배열에서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점점점 써가지고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max는 빈 상태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만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딩하는 형태를 보면 내부에서 이 리스트는 배열로 처리하게 됩니다. 배열로. 그래서 이제 가변 인수를 자바에서는 이 점점점을 써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내부적으로는 배열을 처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가변 인자를 받는 그러한 메소드에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int max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거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배열만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을 만들면 이렇게 개수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변 인자를 받는 메소드를 정의하면 이 함수에는 배열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가변 인수를 받는 가변 인자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정의할 때 보통 이렇게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 것은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하나는 무조건 먼저 써놓고 나머지를 점점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맥스 함수는 빵개를 이용해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배열을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배열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배열을 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배열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데 단점 배열은 인자로 처리 못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배열과 CNC 플러스 배열을 비교함으로써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은 객체이고요. CNC 플러스는 배열은 객체는 아닌데 C 플러스 11부터는 std array라는 라이벌을 이용해서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배열은 보통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고요. 참조 전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용량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int 5를 받는 그런 참조 방식을 받는 애는 용량이 5인 배열만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도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할 수 있고 별도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렌스 멤버를 통해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NC 플러스에서는 배열을 받는 함수에서는 배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크기와 용량을 함께 전달됩니다. 특히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자바는 가급적 용량과 크기를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보통은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배열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수정 가능한 L-value이고요. 배열 변수 간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은 객체이고 배열 변수는 일반 다른 객체 변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CNC 플러스에서는 정적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터입니다. int AO int BO가 있으면 A equal B 안 되죠. 안 됩니다. 다치한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 확보되지 않고 각 열의 크기가 다른 이체원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치한 배열도 임의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연속적 공간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속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 조건을 제공 안 하는 건 아니다. 임의 조건이 된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초기값 목록을 사용하여 배열을 생성할 때는 용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CNC 플러스는 초기값 목록에 제시한 요소의 개수가 배열의 용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요 이유와 같은 거죠. 자바에서는 가급적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킨다. 모든 배열은 동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정적 배열, 동적 배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요. 자바는 배열은 항상 동쪽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 객체와 마찬가지로 스택에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배열을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고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값으로 배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정적 배열은 절대 반환할 수 없고 그걸 선언할 때도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바 배열의 특징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바 배열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배열은 객체이다 라는 것고 동적 배열이다. 항상 동적으로만 배열을 생성한다. 그러면 배열이 객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인자 전달이나 함수 반환이 다른 객체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객체 또는 뭐 강아지 객체를 함수에 전달하거나 함수에서 반환하거나 그거랑 배열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거나 반환하는 거나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나 뭐 특징적인 측면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전달하나 배열과 다차원 배열과 인자 전달, 함수 반환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과 함께 초기화가 된다. 생성자가 있어서 그거를 초기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과 함께 초기화된다. 그리고 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 대입은 제가 말씀 대입은 그냥 가리키는 것 뿐이죠. 복제하는 건 아니에요. 복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요 객체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객체 변수와 차이 없이 이 어떤 특정 배열을 가리키던 변수 배열 변수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타입은 일치해야 됩니다. 즉 int 배열 변수이면 이 변수는 인테저 배열만 계속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이기 때문에 용량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용량과 크기를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무조건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많이 확보해 놓고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new를 여러 차례 하는 그 비용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매번 확보하지 않고 확보해 놓은 배열 갖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성할 때 용량을 변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